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하나, 둘, 박수 딱 치면은 바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네. 자, 하나, 둘. 청소년 관점에서 바라보는 테크 시장을 있는 그대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테크팩트 시간입니다. 저는 헤드 에디터 이재요. 저는 헤드 에디터 이수원입니다. 와. 와, 수현님, 얼마 전에 IT 시장에 큰 행사가 열렸다면서요? 그쵸. 저 멀리, 저 유럽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MWC 2018이라는 모바일 산업 및 컨퍼런스 관련 박람 행사가 열렸었죠. 국내 브랜드인 삼성, LG 그리고 해외 브랜드인 하웨이, 소니 등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신제품 발표했었는데요. 그쵸. 그러면 오늘은 MWC 2018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왔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MWC란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를 줄인 말인데요. 그쵸. 어, GSM 협회가 있는데 그 음. 협회에서 이제 주최하는 매년 2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산업 및 컨피런스를 위한 세계 최대의 박람회입니다. 사실 아, 여러분들은 뭐 CES나 뭐 그런 것도 생각하시겠지만 CES도 아마 큰 행사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MWC가 더 큰 행사인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수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보는 관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네, 좀 이제, MWC는 말 그대로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러니까 모바일 제품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고, CS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컨슈머 무슨 박람회일 거예요. 그래서, 컨슈머 네, 일렉트로닉스 뭐 박람회일 건데, 네. 아무래도 좀 대형 가전, 중대형 가전을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죠. 그렇죠. 사실 올해는 26일부터 그 다음에 촬영일 기준 그저께인 3월 1일까지 진행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올해의 슬로건은 Creating a Better Future로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음. 수현 요번에 일정이 어떻게 됐었죠? 뭐 간단히 요약해보면은 25일에는 뭐 화웨이, 노키아, 삼성의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26일에는 소니, 에이수스가 있었고, 뭐 레노버도 뭐 이렇게 나왔었고요. 사실 네, 신제품 나온 것들도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지만,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 뜬금 홍보지만 제 채널에 S9, 언팩 행사를 같이 봤던 그 영상이 있긴 있었는데, 뭐 아무튼 그런 네. 식으로 다양한, 신제품 출시 행사부터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국내 기업을 한번 살펴볼까요? 좋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 시리즈 S9과 S9 플러스를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삼성 제품 중에서도 몇몇 망한 게 있는데 이것도 좀 망한 제품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런 얘기다. 큰일 나요. 그런 얘기 하다가 댓글 우글우글 합니다. 뭐 아무튼, 네, 음, 그쵸. 이런 얘기는 적어두고 여러분들도 댓글 그렇게 좀 허무하게 달지 마세요. 삼성이 그 잘못한 건 맞아요. 그 제가 제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망한 이유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스펙을 좀 짚어봐 드리자면요. 삼성 네, 갤럭시 S9, S9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색상, 카메라, CPU, 카메라 용량, 무게 를 제외하고는 사실 전 모델과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네, 색상 같은 경우는 라일락 퍼플, 미드나잇 블랙, 코랄 블루, 뭐 용달 블루라고도 불리는 코랄 블루 색상도 그대로 자리를 하고 있고, 카메라 같은 네, 경우는 f1.5 12메가픽셀, 그리고 S9 플러스에는 f1.5, f2.4 12메가픽셀 후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카메라 같은 네, 경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세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CPU 같은 네, 경우는 삼성 엑시노스 8910 한국 버전이고요. 국제판, 미국, 뭐 유럽 이런 해외 시장에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45 프로세서가 탑재가 됩니다. 퀄컴 스냅드래곤이 생소하실 분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뭐 그 컴퓨터의 CPU라고 불리는 그런 두뇌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엑시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퀄컴 스냅드래곤과 비슷한 CPU를 일컫는 말이죠.
용량 같은 경우는 S9은 4GB 램에 64GB, 128GB 롬이 들어가 있고요. S9 네. 플러스에는 4GB, 64GB, 그리고 6GB, 256GB의 그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는 S9은 163g, S9 플러스는 189g, 그러니까 조금 무거운 편에 뭐 속한다고 봐도 되겠죠. 네. S9과 S9 플러스의 공동에 들어가는 걸 보면 뭐 이번에 새로 나온 AR 이모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외에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좀 새로 발표가 됐었죠, 재영님. 네, 그쵸. 그 빅스비의 라이브 변절 기능도 사실 이번에 들어온 게 사실 좀 늦은 감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좀 들어왔고요. 그 그쵸. 다음에 그 돌비 사운드. 음, 돌비 사운드 탑재되어 있고 스테레오 스피커. 사실 스테레오 스피커는 이제 아이폰이나 뭐 다른 기종 비슷하게 통화 스피커 그리고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스피커로 그 스테레오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AKG에서 튜닝을 하였죠. 그렇죠. 사실 제가 아까 카메라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이 네, 이번에 카메라 리이매진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그 슬로건을 그렇죠. 걸고 발표를 했을 만큼 카메라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거의 최초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거의 최고급의 F1.5와 네, F2.4 가변 조리개라는 걸 탑재하고 있어요. 뭐 사실 이게 뭐 네, 그렇게 거창한 기술까지는 아니고 뭐 쉽게 네, 말씀드리면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카메라 센서가 바뀐다는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도 조금 말이 설명이 좀 거창한가요? 뭐 아무튼 카메라가 네,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고 사실 네, 삼성 카메라가 애플 아이폰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의견들이 아주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색감이나 이런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사실 그 어떤 분들은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LG에서 저번에 휴대폰 나왔는데 그거 F1.5 최초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그 LG에서 나왔던 V30 모델 같은 경우에는 F1.6의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이게 F1.5가 나와서 정말 놀란 그때 S7 나왔을 때처럼 되게 놀랬어요. S7도 조리개 값이 되게 낮았는데. 그렇죠. 뭐 사실 조리의 값이 낮은 게 뭐가 중요해. 그냥 사진만 잘 나오면 되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조리의 값이 네, 이게 은근 사진 잘 나오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그 들어서 중요하죠. 네, 어두운 곳을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밝은 데를 1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금 삼성 갤럭시 S8의 카메라가 뭐 50에서 70까지를 찍을 수 있다라고 하면 뭐 S9에 네. 들어가 있는 그 가변 조리가 들어가 있는 카메라 센서는 뭐 정말 거창하게 말하면 뭐 10에서 90까지도 굉장히 넓은 영역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카메라 얘기를 이제 말고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AI 이모지 키는 저 되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네. 그 AI 이모지가 이거는 여러분 익숙하신 이제 아이폰 X에 들어갔던 애니모지랑 또 비슷한 기능이라고 해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폰에 이게 들어가서 요번에 한번 넣어볼까 해서 넣은 것 같은데 네. 어,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이나 뭐 에일리언이나 뭐 그런 얼굴 중점으로 했다면은 이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팅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18개의 이모티콘으로 또 쓸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문자하기 바쁘지.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처음에는 되게 많이 써요. 그걸 알고 그쵸. 있는데 처음엔 되게 많이 쓰다가 점점 할수록 안 써요. 사실 그 유튜버 분들은 이제 좀 뭐 영상에 쓰기도 하시는데 음, 음. 일상 분들은 사실 많이 안 쓰시는 기능이죠. AI 이모지 기능이. 무엇보다도 그 굉장히 저는 좀 관심 있게 봤던 게 네, AI 카메라가 들어갔던 게 뭐 물론 이제 그런 쉽게 말하면 이제 돈찌랄이라고 부르는 네, 그런 어 개발비에 좀 돈찌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이따가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드릴 그 미래에 다가오는 AI 기술이 굉장히 많이 이제 손금 다가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AI 기술을 삼성이 이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용을 했다는 것 자체는 좀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지 싶어요. 그쵸. 그리고 또 LG에서도 또 뭐 정말 신제품은 아니지만 또 네, 다른 제품도 출시를 했잖아요. 그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V30S 띵큐 그리고
V30S 플러스 띵큐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띵큐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어, 이걸 좀 설명드리기가 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스펙상 먼저 보면은 색상, 용량 외에 그냥 S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기존 네. V30과요. 그래서 네. 색상은 사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블랙, 블루, 그다음에 뭐 보랏빛, 실버, 그다음에 뭐 분홍색 이렇게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기서 네, LG전자 색깔 색칠하게 공부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이건 색칠할 공부죠. 이거 무슨 색깔을 이렇게 많이 발표해? 그래요. 아무튼 계속 해주세요. 네, 신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색깔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뉴 플래티넘 그레이 색깔이 네. 들어 있습니다. 용량 같은 경우에는 4기가에 64기가로 있었는데 6기가에 128기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S 그렇죠.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코드명, 색상, 용량 이외에는 다 동일하더라고요. 사실 그냥 일반 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코드명도 똑같았어요. 근데 코드명 같은 경우에는 음, SK 모델 기준 원래 LGM V300S였는데 신형은 LGM V300SW로 바뀌었. W가 하나 더 붙은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색상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 전 다 적었는데 오로라 블랙에서 뉴 플래티넘 그레이로 바뀌었고 용량도 음, 4기가에 128기가에서 6기가에 256기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틴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AI 카메라로 8가지 상황에서 찍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브라이트 카메라, 큐 렌즈, 큐보이스랑 구글 어시스트가 공동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브라이트 카메라 네. 같은 경우에는 10룩스 이하의 저조도 환경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음, 제가 생각하기엔 룩스는 그 촛불 그 밝기 단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밝기의 단위로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네. 이 LG가 항상 이렇게 가정하는 거를 저는 사실 뭐 믿진 않습니다. 그 예전에 LG G5가 아, 800니트까지 올라간다고 그 완전 뻥 스펙을 만들어 놓고 800니트까지 올라가는 거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뭐 근데 아무튼 그거는 제 불만 네. 상황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LG전자에 대한 복수심이랄까요? 아무튼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약간 한쪽에 구석에 치워 놓고요. 네. G7과 V35를 이미 만들어 놓고 전시만 안 해놨다는 루머도 돌고 있긴 해요. 네. 근데 뭐 어찌됐건에 그 신제품을 그 MWC에 맞춰서 서둘러 출시하기보다는 네. 신중하게, 그러니까 제품이 완성되면 그때 출시하려는 LG의 그 속마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LG가 많이 어려워서 그럴 거예요. 사실 뭐 그쵸. 사장님도 바뀌고 제품들도 많이 좀 이제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잘 될지는 미지수지만. 네. 사실 그 저는 여기서 큐보이스가 되게 오랜만에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기존에 구글 어시스트가 등장하기 전에는 LG전자 같은 경우에 저는 네. 써보지 못했지만 큐보이스라는 게 그 삼성의 S보이스나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그 기능이었는데 요번에 이거를 네. 강조했는지 구글 어시스트하고 같이 넣었더라고요. 음,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LG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품이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실 네, 제품이니만큼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뿐만이 아니라 뭐 화웨이 P20, 뭐 노키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 놨고요. 또 이번에 또 굉장히 특이한 제품 중에 하나가 뭐 안드로이드 오레오 고 에디션이라고 해서 네, 그 기존에 있던 안드로이드를 조금 더 가볍게, 그러니까 조금 더 돌아가기 쉽게, 그러니까 기능들을 조금 더 빼서 돌아가기 쉽게 만들어 놓은 제품도 하나 있었고요. 네, 뭐 소니에서도 엑스페리아 뭐 ZX2, 뭐 XZ2 네, 그리고 XZ2 컴팩트 모델도 있고 뭐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 에이수스 젠폰도 있었고요. 뭐 레노버, 뉴 요가 이런 신형 제품들도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제품들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비주류 제품들이다 네, 보니까 많이 관심 있는 제품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해 놓은 게 이제 이색 제품들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MWC에서 이제 출시된 이색 제품들을 조금 간단히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샤오미 홍미노트 5랑 홍미노트 5 프로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홍미노트 5는 홍미 5 플러스 재영님이
네, 지금 촬영하기 10분 전에 구매하셨다는 그 제품입니다. 네, 뭐 아무튼 그거는 재영님 채널에서 개봉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동안 저가형 제품들은 끼케 아시아 시장에서만 판매를 했던 샤오미인데 네. 이제는 글로벌 시장으로 가져가도 될 만큼 좋아졌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뭐 돈이 필요하다는 소리일까요? 샤오미 행보를 지켜보는 게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ZT, 사실 이게 브랜드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그 네, 엑선 맞죠. M이라는 제품이 이번 출시가 되었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미국 AT&T 통신사와 손을 잡고 출시한 폴러블 스마트폰입니다. 네, 액정에 한 휴대폰에 두 개나 달아서 네. 이제 접을 수 있게 하도록 한 제품이더라고요. 그쵸. MWC에 전시하면 이제 이목을 또 많이 끌기도 하고요. 뭐 네. 반대로 그 미국 정부에서는 화웨이 ZTE는 팔아주지 말라는 뭐 권고까지 내릴 정도이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폴더블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액정을 그냥 두 개를 딱 붙여놓고 그냥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뭐, 네, 그게 큰 기술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과감한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줄 수 있겠고요. 또 화웨이 같은 경우는 삐까뻔쩍한 핸드폰보다는 미래 산업인 5G 관련 장비들과 블루투스 기기를 선보였어요. 네, 영국의 이통신사와 협력해서 5G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도 네. 했는데, 진짜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삼성의 16배나 되는 크기의 전시장을 빌려서 중국의 위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재영님 그때 저랑 그 생방송 그때 같이 설마, 보셨잖아요. 아니지, 설마 그 행사장이 16배라고요? 그 행사장이 거의 16배라고 보시면 그 됩니다. 정도면 전시하고 구경천 되게 많이 남을 텐데.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돈질하는 아유, 돈이 거예요. 얼마나 예. 많으면 차라리 기부를 하지.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 정도까지가 이제 이색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올해에는 네, 이색 제품이라고 할 게 그렇게 솔직함 있게 말하면 많이 나오진 못한 것 같아요. 그쵸. 이번에 좀 적었어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긴 네, 한데 올해 좀 시장이 많이 어려웠는지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많이 안 나온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 정리를 네, 해봤는데 MWC 같은 많은 회사들이 모이는 전시장에서는 뭐 그냥 좋은 제품들만 전시해놓기보다도 네, 그 회사의 뭐 미래, 비전 이런 걸 좀 볼 수 있어야 네, 하잖아요. 그쵸. 뭐 그냥 제품들만 그냥 간단하게 판매하고 전시하려면 그냥 미국의 베스트바이나 아마존에다 그냥 손잡고 판매나 하지 못하러 부스까지 돈 주고 빌려서 전시를 해요. 네, 뭐 기업이 이윤을 추구해 나가는 게 1순위로 중요한 거기는 해도 네, 특히 테크 시장에서는 협력해야 하고 뭐 때로는 경쟁해 나가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미래를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회사들이 제각각이면 5G 인터넷이고 나발이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뭐 그쵸. 대기업이 괜히 대기업인가요? 선두로 앞으로의 5G 시대와 뭐 거창하게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래서 네, 올해 화해를 시작으로 MWC 슬로건에 맞는 올해 슬로건이 뭐였죠? 더 나은, 잠깐만 보자.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다라는 슬로건이었어요, 이번에. 그쵸. 그 더 나은 미래, 그러니까 그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미래 장비와 계획을 내년에 그 행사에서는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영님은 개인적으로 내년에 이 행사를 다시 본다고 하면 어떤 걸 더 보고 싶으세요? 사실 내년에 본다고 하면 사실 아무래도 가서 직접 보는 게 좋긴 하겠지만, 어, 네. 그 특정 제품을 본다고 하면은 음, 음, 사실 그 시점이 되면은 사실 일단 음. LG 같은 경우에는 G7은 내놨을 거고 그다음에 네. 사실 제일 보고 싶은 거는 제가 좋아하는 샤오미이긴 한데 음, 뭐 음. 사실 삼성이나 뭐 다른 제품도 사실 그 궁금하긴 하죠. 사실 이 연도가 지나다 보면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음. 좀 특정 하나를 뽑으려면 샤오미고 뭐 음, 음. 그래도 나머지는 그래도 다 보긴 봐야죠. 사실 뭐 이런 저희 같은 테크 네, 매니아들은 정말 진짜 가리지 않고 웬만한 제품들 다 보긴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늘 MWC를 정말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사실 이 영상이 지금 제가 촬영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지긴 네, 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MWC는 사실 3일에 걸쳐서 일어난 행사이기도 네, 하고요.
3일 동안 있었던 행사를 저희가 정말 요약하고 정말 재영님도 스크립트 만들어내고 저도 정리를 하면서 네. 이걸 요약하기 3일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로 요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자료유산 재영님이 웬만한 건 다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재영님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태그팩트라는 게 이런 것들 사실 뭐 정리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마무리 멘트 이제 칠까요, 그럼? 네,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오늘은 이렇게 MWC 2018일 행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게 아마 네, 4화죠. 네, 사실 그쵸. 다음 화가 이제 시즌 1의 또 마지막이고 한데, 마지막까지 네, 알차고 보람찬 그런 콘텐츠 이제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 더 많은 영상은 토리TV, IT 익스프레스, 그리고 테크팩터 오피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